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지금까지 배운 입체 표현, 그림자 설계, 톤 분배의 원리를 실제로 그림 작업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보는 시연 시간이에요. 작업 프로세스를 다루는 만큼 어떤 공식을 새로 배운다기보단 제가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했던 효율적인 그림자 채색 순서를 알려드릴 텐데요. 단순히 느낌대로 혹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칠하는 게 아니라 왜 이 과정부터 이 그림자부터 칠해야 하는가를 이유를 바탕으로 그림자 설계의 초반 과정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막연하게 채색을 시작하면 그림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지만 왜 이 그림자부터 칠해야 하는지, 왜 이 경계에서 어두워져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판단하면서 진행한다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때도 어느 정도 작업의 가이드가 되어서 본인만의 묘사 스타일을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예제 고치기보다는 하나의 작업물을 시작할 때 어떤 순서로 어떤 이유로 진행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순서를 보여드리는 만큼 설명보단 과정 위주로 진행되는 영상이니까 가벼운 느낌으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케치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 스케치를 채색을 위한 선화로 만들기 위해선 단순한 밑그림이 아니라 구조가 꺾이는 지점, 또 주름이 생길 위치까지 미리 짚어두는 구조 흐름을 예고하는 구조선 중심의 스케치를 해둬야겠죠. 지금은 외곽선 위주로 드로잉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 구조의 강약에 맞춰서 외곽선과 구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지금 연하게 그려둔 선화를 조금 정리하면서 가장 강하게 표시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외곽선 부분부터 그림에서 가장 선명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형태를 정리하는 선부터 먼저 시작해 주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그려둔 다음에 불필요한 선을 지워준다는 느낌으로 외곽선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구조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 구조선이 외곽에서 그려질 때 그 구조가 강조된다라는 특징을 활용해서 이 외곽에서 나타나는 요철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머릿결 같은 경우에 외곽선보단 조금 연한 선으로 전체적인 결을 따라서 그려나가기 시작하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 끝부분에 해당하는 모양처럼 구조선을 이 위치에 대략적으로 그려둔다면 이 경계를 기준으로 구조가 나뉘는 부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입체적으로 봤을 때 윗면과 아랫면을 나누는 부분이 설명이 되기 시작하겠죠. 강하게 형태를 구분하는 외곽선을 그려두고 그것보단 연하게 구조가 나뉘는 부분들을 선으로 표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를 그려준다라기보다는 채색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만, 구조가 선명한 부분들만 강조해서 선화로 표시해둔다라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선만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머리와 옆머리가 나뉘는 부분 같은 경우엔 이 구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뉠 필요가 있으니까 선화를 조금 더 또렷하게 구분을 해주고, 앞머리 안에서도 좀 더 분리감이 필요한 경우에 선화를 조금 더 강하게 떨어뜨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부분에 비해 결 표현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연하게 그려두는 게 좋겠죠.
이렇게 머리카락을 그릴 때도 평면적인 느낌으로 접근하기보단 형태 외곽에 해당하는 요철들을 그려나가는 외곽선 주변 쪽에서 라인을 좀 집중시켜 주면서 구조감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선을 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안쪽에 구조선이 없는 상태에서도 머리 결만 그린다는 느낌보다는 윗면과 아래면이 나뉘는 이쪽의 구조가 다른 구조들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떨어질 테니까 이쪽을 먼저 표시를 해주고 추가적으로 머릿결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목구비 같은 평면적인 모양을 좀 집중해야 되는 드로잉보단 입체적으로 얼굴의 형태, 턱선의 구조 같은 입체를 설명해주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주고 이후에 마지막에 디테일하게 위치를 조정하고 라인을 고쳐줘야 되는 부분, 얼굴은 조금 나중에 그리도록 할게요. 앞뒷면이 구분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선은 좀 더 강하게 표시를 해주고 외곽선 또한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쪽 팔과 뒤쪽 팔이 나뉘는 부분 같은 경우엔 저희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구조감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선을 떨어뜨려 주고 여기 팔꿈치로 넘어가는 부분은 구조감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테니 선화도 그만큼 부드럽게 강도를 떨어뜨려 주면서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죠. 손 같은 경우엔 구조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로잉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의 외곽선을 그리는 부분과 손이 접히는 부분에 강약을 조금만 더 다른 부분보다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고요. 특히 이 손 안쪽에 있는 덩어리가 나뉘는 부분 같은 경우엔 너무 강한 선으로 그리지 않고 상대적으로 연한 손으로 그리고 손바닥 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구조감이 자연스럽게 첨도가 떨어진다라는 걸 표현해주기 위해 선 또한 조금 흐리게 혹은 약하게 표현해서 이후에 채색에서 쓸 수 있는 선으로 연결해 줍니다. 무엇보다 명암 경계가 선명하게 떨어지는 첨도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빛 방향을 생략한 상태로 또렷한
구조감을 가진 곳을 우선으로 생각해 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분리되는 부분은 외곽선과 비슷한 강도로 확실한 선으로 분리를 시켜주었다가 팔꿈치로 연결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구조가 연결될 테니 선의 강도도 약하게 바꿔줍니다. 반대쪽 손 또한 손바닥이랑 연결되는 부분은 외곽선만큼 강한 선을 쓰지 않고 조금 연하게 그려두어서 이후 채색 과정에서 첨도를 표현해 줄 때 가이드를 쓸 수 있도록 강약을 표현해 주고요. 허리까지 이어준 다음에 구조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볼게요. 옷주름을 그릴 때 지금 옷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깨 쪽으로 당겨지는 약간의 부채꼴 주름과 이 옷 같은 경우에 지금 밀착되는 주름을 조금 그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닿는 부분이 이쪽에 해당하고 여기서 겨드랑이 쪽으로 생기는 주름을 부채꼴로 이어주는데 이 중에서 밀도가 높은 곳이 상대적으로 첨도가 높고 또렷할 테니 여기 그려지는 주름을 구조선으로 표시할 때 조금 더 강한 선으로 드로잉해 두고 닿는 곳으로 연결되는 곳은 상대적으로 선에 힘을 빼가면서 연한 선으로 그려줄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이 선이 외곽으로 이어졌을 때 강조된다는 걸 체크하면서 외곽선 주변에서는 다시 한번 강도를 찾아주고요. 그래서 이 안쪽에 들어가는 약한 구조감도 그려두면 채색할 때 도움이 되지만 모든 구조감을 선화로 다 찾아줄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살리더라도 꼭 강약을 충분히 분리해 나가면서 그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밀착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첨도를 만들고 있으니 또렷하게 선화를 살려서 이후에 명암 경계를 그릴 때 확실하게 풀지 않고 블렌딩 없이 연결시켜 줄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반대쪽 부채꼴 주름 또한 어깨에서 시작되는 것과 목 뒤에서 시작되는 부채꼴 주름이 겨드랑이 쪽으로 이어질 때 밀도가 높아지면서 또렷해진다는 걸 선화로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선을 그려두지 않은 부분은 채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 혹시나 약간이라도 첨도 표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살짝 표시를